3재테크라고 해서 세 가지 재테크. 그 세 가지 재테크가 뭐냐면은 재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한문의 재테크.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뭐 금융 투자라든가 이런 데 대한 것이 재테크죠.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재테크는 재주 재자 재테크. 당신의 재주, 즉 무엇을 가지고 노후에 일거리를 만들어낼 것이냐,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세 번째 재테크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노후를 준비하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또 고령화 때문에 노후에 그 저희가 살아야 될 날도 더 길어진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끔찍한 노후를 피하기 위해서는 재테크가 세 가지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재테크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부동산 네. 또는 뭐 저축, 네. 증권, 뭐 이렇게 금융 투자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네. 제가 생각하는 재테크는 약간 범위가 넓어가지고 3재테크라고 해서 세 가지 재테크. 네. 세 가지 재테크인데 그 세 가지 재테크가 뭐냐면은 재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한문의 재테크. 네. 한문 재물 할 때 재테크. 네. 그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뭐 금융 투자라든가 이런 데 대한 것이 재테크죠. 네.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재테크는 재주 재자 재테크. 재주. 당신의 재주, 즉 무엇을 가지고 노후에 일거리를 만들어낼 것이냐,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소일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재주 재자 재테크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재테크는 존재할 때의 재테크. 존재.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노후가 돼서도 아주 추하게 늙는 사람이 있고 품격 있게 늙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은 생김새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노후가 됐는데 지하철을 타갖고도 꽥꽥 소리 지르면서 경로석에서 추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 앉더라도 품위 있게 다소곳하게 앉아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노후가 돼가지고 어떻게 품격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남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 것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삼재테크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 삼재테크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은퇴 경쟁력이라는 말을 써요. 네. 은퇴 경쟁력. 은퇴 경쟁력은 이 세 가지 외에도 뭐가 있냐면 꿈 경쟁력이 있어요. 꿈이요. 꿈이 있느냐 없느냐. 어. 예, 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꿈이 큰 사람이 꿈이 작은 사람보다 경쟁력이 있는 거죠. 네. 꿈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당연히 경쟁력이 크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후가 되면은 꿈이 사라집니다. 네. 저보고 꿈이 뭐냐고 물으면은 얼핏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꿈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꿈이 전혀 없냐? 그건 아니고 저 나름대로의 꿈은 뭐냐?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주겠다고 하는 게 저의 하나의 꿈이에요. 네. 선한 영향력을 주겠다. 그런 면에서 이제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합니다. 그래서 꿈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요. 건강 경쟁력이 있느냐.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예컨대 당신은 100살까지 살다가 죽을 때까지 감기도 한 번 안 앓을 것이다. 그리고는 어느 날 자는 듯이 세상을 떠날 거다. 그러면 저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별로 없다고 네. 그러죠. 우리가 저축을 하고 말이죠. 지금 먹고 싶은 거를 덜 먹으면서도 저축을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나중에 요양원에 갈까 또는 투병 생활이 길어질까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저에게 하느님이 말이죠. 또는 절대적인 신이 너는 죽을 때까지 한 80살까지 사는데 절대로 감기도 한 번 안 앓고 어느 날 그냥 바람과 같이 사라진다고 하면 지금 실컷 먹고 쓰고 즐기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강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를 한번 잘 생각해 봐가지고 건강 경쟁력이 없다고 하면은 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버릇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돈 경쟁력. 돈 경쟁력은 아까 얘기한 재테크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노후에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 일거리 경쟁력. 일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일거리하고 일자리 차이를 아세요? 일자리. 뭘까요? 일거리. 예, 일자리는 소득하고 관계되는 거. 소득이 생기면 일자리고 네. 소득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취미거리 또는 여유 생활을 즐길 거리, 즐길 거리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일거리죠. 그러니까 일거리, 일자리는 없어도 좋아요. 노후에 일자리까지 놓고 나는 일하기 싫어. 그러면 노는 거예요. 놀지만 그냥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거리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거리 경쟁력이 있느냐. 다섯 번째는요. 가족 경쟁력이에요. 가족하고의 이 관계가 노후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후에요. 친구들 많아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급할 때, 다급할 때 필요한 거는 가족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 경쟁력이 있느냐, 가족하고의 관계가 끈끈하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부부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좋으냐 안 좋으냐. 황혼이혼이라는 말도 있고 요새 조론이라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 조론까지는 안 했지만 공식적으로 조론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머릿속으로는 조론이 돼 있는 부부도 의외로 많다고요. 예, 노후가 되면은 너 따로 나 따로 뭐 각방을 쓴다고 해서 조론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여섯 번째는요. 관계 경쟁력이에요. 관계 경쟁력이 뭐냐면 친구하고의 관계가 좋으냐 안 좋으냐. 예를 들어서 노후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 완전히 은퇴한 게 아니라 직장을 떠났잖아요. 떠난 다음에 어디에 일 자리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할 때에 은퇴 이후에 또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할 때는 남의 소개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남의 소개로. 그래서 관계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으로는 존재 경쟁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품위 있게 늙느냐 아니냐 하는 이 7가지 경쟁력을 은퇴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과연 이 중에서 어떤 경쟁력이 있고 어떤 경쟁력이 없는지 한번 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점검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아무래도 노후에는 이제 경제적인 돈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재테크와 관련해 가지고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은퇴 후에 주거지를 선택하는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은퇴 이후에 어디서 살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호주에 여행을 했는데 그때 호주의 그 바닷가에서 노을이 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 두 모녀를 만났어요. 여자와 따님. 근데 외국 사람이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여기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원래 카나다에 사는데 지난번에 호주에 여행을 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호주로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보면요. 유럽에 있다가 아메리카로도 가고 아메리카에 있다가 유럽으로도 가고 이 거주지에 대한 이 이동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동민족이라서 그래요. 유목민족, 이동민족이라서 계속 이동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거주지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폭넓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동민족이 아니잖아요. 정착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다가 다른 곳에 이사하는 데 대해서 용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노후에 자꾸만 한 곳에 집착하다 보면은 나중에 애를 먹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재테크와 관련해 가지고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사는 것을 고집한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서울의 집값이 비싼데 여기에서 노후에 생활비가 부족한데 이걸 깔고 앉아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팔아서 지방에 가면은 지금 뭐 2, 3억짜리 아파트도 많으니까 2, 3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나머지 돈을 갖다가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재테크도 될 뿐 아니라 거주지에 관한 하나의 선택 요령도 되잖아요. 그래서 거주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어요. 노후에 살기 좋은 곳이 과연 어디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한번 내세워 볼게요. 첫째는요. 병원이죠. 가까워야죠. 뭐니 해도 병원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가깝다고 하는 것이 서울의 경우에 서울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병원도 종합병원을 가려면 보통 운전을 해서 2, 30분을 보통 가잖아요. 전철을 타도 40분, 1시간 거리에 대개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가면은 큰 병원이 그 지방 소도시 안에 있으면은 택시 타고 뭐 10분 거리에 다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있는 곳을 거주지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서울이 가까운 것도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서울이 가까운 거. 왜 그러냐? 자식들이 서울에 있을 경우 얘기입니다. 자식들이 서울에 있을 경우 너무 지방에 가 있으면은 자식들하고의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서울에 가까운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통이 편리한 것. 교통이 편리한 것. 그다음에 네 번째는 너무 한적하지도 않고 너무 번화하지도 않은 것. 그러니까 너무 한적하면은 소일거리를 찾기가 어려워져요. 네. 너무 한적하면은. 그래서 너무 한적하지도 않고 너무 번화하지도 않은 것.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환경으로서 산과 물이 어우러진 것. 그리고 텃세가 없는 것. 텃세가 없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생활비가 좀 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것.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주택 가격이 싼 것.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조건으로 내세우는데, 물론 이 조건에 다 맞는 것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서너 개의 조건만 딱 따져봐 가지고 나는 뭐니 해도 병원하고 가까우면서 너무 한적한 곳은 싫어. 왜냐하면 한적한 곳을 가자고 하면 되게 부인들이 싫어하잖아요. 예, 농촌으로 가자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하고 부부간에 잘 상의해가지고 거주지를 갖다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살기 좋은 도시가 어떤 곳일까요? 이제 이 거주지 선택에 관한 조건을 얘기하면 그런 질문을 저에게 많이 해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가 살기가 좋으냐?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네. 그거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 같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물어보는 사람이 네.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디가 좋으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결단을 내려야 돼요. 요전에 이제 제주도에 강의하러 갔습니다. 제주도에 강의하러 가서 이제 강의를 끝내고 버스를 타고 이제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오려고, 공항으로 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두 노후의 부부가 아주 곱게 차려입으셨는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나중에 보니까 80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두 부부가 버스 정류장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저한테 먼저 말을 거세요. 어디에 여기 출장 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가방을 들고 있으니까 출장 왔습니다. 어디서 왔어? 그래서 서울에서 와가지고 지금 공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지금 공항으로 가려는다. 그래서 제주도에 사세요? 그냥 말씨가 서울 말씨 같더라고요. 제주도에 사세요? 했더니 예, 제주도에 삽니다. 근데 왜 어디 가세요? 했더니 공항에 간대요. 그래서 어디 가시려고 하는데요? 물어봤더니 놀란 게요. 이분들이 서울 사람이에요. 네. 서울 사람인데 10년 전에, 즉 70살 때, 야, 우리가 서울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은퇴를 했잖냐? 그러면 우리가 좀 폭넓게 가서 어디 가서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부부간에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러면 제주도 가서 살자. 한 달 살이가 아니라 아예 제주도로 거처를 옮긴 거예요. 옮겨가지고 지금 제주도에 산 지가 10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0이 되니까 또 10년 만에 야, 이제 제주도도 살아봤으니까 이제는 어디 가서 살 것이냐 생각하다가 전라남도의 모처에 실버타운이 잘 된 데가 있어서 가봤다는 거예요. 가봤는데 그 실버타운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이 실버타운에 와서 살자 해서 오늘 서울 공항에 갔다가 그 전라도에 내려가서 실버타운 계약하러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아주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와, 스케일이 다르구나. 네. 스케일이 말이죠. 우리는 쪼잔하게 아주 그걸 갖다가 결단을 못 내리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어느 것이 좋을 것인가는 각각 생각을 하셔가지고 좋은 것이 어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노후에는 사실 주거만큼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또 취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또 아까 말씀하신 소소한 직업은 아니더라도 뭔가 할 거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또 그 중에 하나가 취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취미가 왜 중요하고 어떤 취미가 좋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취미 생활 하세요? 저는 책 읽는 거요. 책을 읽으세요? 네. 또요? 취미 생활이 몇 개 되세요? 달리기요. 달리기요? 네. 또? 2개 정도 있는 것 두 개 정도 같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이제 제가 강의할 때 물어봅니다. 취미가 한 개인 분 하면 이제 손을 우르르 들죠. 2개인 분 하면 또 숫자가 확 줄어들고, 3개인 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진짜 희소 가치가 있을 정도고, 그 다음에 없는 분 하면은 또 손이 더 올라옵니다. 없는 분, 취미가 없는 분. 취미 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취미거리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5개 정도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5개씩이나요? 5개씩이나요. 예. 저도 5개 정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취미 생활이 물론 하나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취미라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도 돼요. 하나 가지고. 근데 네. 아까 독서라고 하셨는데 책 가지고 그냥 늘 책만 읽으세요? 아니면 그렇진 않죠. 달리시고. 네. 네, 그러니까 책 읽고 달리시고 책 읽고 달리시고 하다 보면 나 지금은 젊으니까 괜찮은데 노후가 돼가지고 책 읽고 달리시고 책 읽고 달리시고 하다 보면은 이 취미가 너무 단조로워요. 네, 심심하겠네요. 그거 심심하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파크 골프라는 거잖아요. 네. 파크 골프가 왜 좋냐? 가서 시간을 보내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장비 돈도 얼마 안 들고 그리고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도 좋고 그냥 파크 골프를 한다든가 노후가 되면은 달리기도 한다든가 책도 읽는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취미 생활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1등이 뭐냐면 등산이에요. 그럼 등산만 할 거냐 이거죠. 등산만 할 거냐. 제가 취미 생활의 10개 분야를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아, 나는 이 부분에서 골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운동이죠. 그럼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뭐 100가지도 되고 200가지 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다음에 예술 활동. 예술 활동. 그림 그리기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악기라든가 노래라든가 춤이라든가 이것도 예술 활동도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걸 고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배우고 탐구하는 거. 외국어를 배운다든가 컴퓨터를 배운다든가 주민센터 교육을 참여한다든가 또는 부동산을 배운다든가 재테크를 배운다든가 주식을 배운다든가 배우기요. 그다음에 만들기. 공예를 한다든가 무슨 공작을 한다든가 캘리그라피를 한다든가 만들기도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다음에는 여행 탐방. 맛집 탐방을 한다든가 국내 여행을 한다든가 자전거 여행을 한다든가 여행도 뭐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까? 박물관을 간다든가 미술관을 간다든가 유적지를 간다든가 그다음에 요리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노후가 되면요 요리는 남성의 경우에 취미거리로서 반드시 이것을 갖춰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요리를 합니다. 요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노후의 권력은 집안의 권력은 주방에서 나옵니다. 주방을 장악해야 돼요. 근데 주방이 대개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아내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권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의 경우에 주방을 꼭 장악해서 요리를 취미로 해야 되는데 요즘은 요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래서 된장찌개를 끓인다 하면 유튜브 켜놓으면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요리라고 해서 무슨 뻑적지근하게 차려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리를 취미거리로 반드시 요리 하나는 취미거리를 아주 기본적으로 남성의 경우에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7번째는 이제 크리에이터. 저처럼 유튜브를 한다든가 이게 취미거리죠. 네. 유튜브를 한다든가 또는 블로그를 한다든가 SNS를 한다든가 이것도 취미거리로서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8번째는 키우는 거. 반려동물, 애완동물 키운다든가 뭐 꽃을 재배한다든가 그다음에 9번째는 즐기기, 식도락도 좋고 또는 힐링하는 거, 명상을 한다든가 멍 때리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는 사회활동으로서 봉사활동. 이것도 취미활동으로서 좋은 것이죠. 이 10가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10가지에 파생되면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정도로 취미의 범위가 넓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취미거리를 이 방송을 통해서 꼭 찾아내시길 바라는데 가급적이면은 취미거리를 많이 만드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혹시 그럼 나에게 잘 맞는 취미거리를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취미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취미거리를 찾는 방법은 우선은요, 취미도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취미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강의를 할 때 물어봐요. 취미거리를 아는 대로 대답해보라고 쭉 질문해보면요. 전부 같은 것만 반복됩니다. 등산, 독서, 무슨 뭐 영화 관람, 요리 뭐 이게 몇 가지가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요. 공부를 해보면요. 취미거리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지 않고는 취미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 취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 첫째가 공부하라는 거. 두 번째는요. 그 중에서 무엇이 딱 찾아지면은 그다음에 부딪혀야 됩니다. 해봐야 된다 이제. 해봐야 됩니다. 해보지 않고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 중에서 나는 이걸로 하겠다 하고 결정하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드디어 그걸 하는 겁니다. 네. 그걸 하는 거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왕 할 바에는 프로가 되라. 최고가 되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것이 작업 흥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작업 흥분. 작업 흥분이 뭐냐면 작업을 하다 보면 흥분이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오늘은 거실 청소를 해볼까 하고 거실 청소를 하다 보면
에이, 서재도 청소를 하자. 서재 청소를 하다 보면 아니 유리창도 다 닦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게 왜냐하면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 흥분이 돼가지고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재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의사 선생님이 목각을 하라 그랬어요. 목각. 그러니까 이분은 말이죠. 평생 목각을 처음 해본 거예요.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도구로 목각을 그냥 하면서 저 손도 다치고 하면서 재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했는데 어느 경지까지 왔느냐? 지금은요. 재활이 됐을 뿐만 아니라 목공예의 목공예 공방을 만들어 놓고 할 정도로 완전히 프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팔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됐죠. 이렇게 되면은 일자리가 발생하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취미거리를 하더라도 이왕이면 프로가 되도록 하라는 것. 이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